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납포된 중국 어선이 북한의 인공기를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항선 항해사 출신의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묘진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조미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에 납포된 중국 어선이 세 척이었는데 두 척이 인공기를 걸고 있었다는데 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 국기를 걸고 있었을까요? 예, 현재 해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먼저 하나는 북한에서 요즘 중국 어선에게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매권을 산 어선이 중국의 국기 대신에 북한의 국기를 달고 조업을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케이스를 하나 들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위장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함포 사격 등의 강력 대응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이런 중국 어선들 국제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은 따로 없는 겁니까? 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제 협약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제 해양법 협약에서도 불법으로 이렇게 범죄가 인정되는 그런 선박의 경우에는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추적이요. 예, 추적할 수 있는 권리, 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 이 추적권이 사실상 공해상이나 예,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이런 곳에서만 추적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나라의 영해로 들어가 버리면 예, 추적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이 되거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같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는 그런 예. 것들이 더욱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다른 나라 선박이 추적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져서 네, 조금 국제적인 법에 의존해서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번에 중국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추적해서 저희가 납포했던 거는 중국 측의 생트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 일종의 제대로 법 해석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알면서도 그래도 네.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갈수록 흉포하는 중국 어선 때문에 해경, 그러니까 단속기관이죠. 해경을 다시 독립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 어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해양 경찰을 또 따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교육들을 통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외항선 항해사 출신인 조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